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냄새에 관한 이야기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바로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장편 소설 향수입니다. 이 소설은 2007년 영화로 각색되어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We'll get another box. It was here, then, that Jean-Baptiste Grenouille was born on the 17th of July, 1738. He was not choosy. He did not differentiate between what are commonly considered to be good smells from bad. She dissected into its smallest and most remote parts and pieces. I have to learn how to capture scent and reprise it forever. You mean preserve? You have to teach me that. 18세기 프랑스의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혐오스러운 천재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이면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이 책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세 개의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의 소설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18세기 프랑스는 고전적 질서가 무너지고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천재적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냄새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혐오스러운이라는 말은 최고 향수를 만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억지가 심한 시장의 생선 자판에서 태어난 그르누이는 여러 부모의 손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려 도시의 최고 향수 제조 기술자가 됩니다. 기술자를 넘어 향수의 창조자가 되려는 그의 야심은 궁극의 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향수 또는 냄새의 두 가지 특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는 냄새는 경계가 없다. 두 번째는 냄새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먼저 냄새의 무경계성입니다. 저자는 위대한 것, 끔찍한 것, 아름다운 것 앞에서도 눈을 감을 수는 있다. 달콤한 멜로디나 유혹의 말에도 길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냄새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냄새는 호흡과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제목에서 영화 기생충에서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동익은 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운전기사인 기택은 자신이 동익과 동행하고 있다거나 부인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때도 있지만 결코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뭐래나 그 단점은 딱 하나? 너무 많이 먹는 거? 맨날 뭐 2인분을 드셨대나 뭐. 다솜이 엄마가 원래부터 집안일에 재능이 없어요. 청소도 못하고 음식 진짜 맛없고. 그래도 사랑하시죠? 냄새는 달랐습니다. 반지하에서 사는 기택에게는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가 오랫동안 뺀 속옷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이기도 하고 오래된 행주로 식탁을 한번 써 훑었을 때 바닥에 낮게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것 같은 냄새 말입니다. 이 냄새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만 빼놓고. 채취라고 불리는 사람 냄새는 향수를 사용해 잠시 포장할 수는 있으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계 없이 공기 중으로 헛뿌려지는 나의 냄새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냄새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가슴속으로 들어간 냄새는 그곳에서 간신과 무시, 혐오와 애착, 사랑과 정오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냄새를 지배하는 자, 바로 그가 인간의 마음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간의 가슴 속으로 냄새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경세포를 통해 뇌로 들어간 것입니다. 후각신경은 감정을 간접하는 편도체를 자극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도 그르누이는 직접 제조한 다양한 향수를 사용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강하게 상대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오직 향수만으로 관심과 애착, 사랑을 만들거나 무시와 혐오, 정오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후가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후가를 잃으면서 미각과 함께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냄비타는 냄새를 맡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벤타트 라일락 냄새 나대? 응 조금 나. 안 나. 진짜? 난다고 라일락 진짜?
진짜 은은하게. 이렇게 얘를 침대 맡에 두시고 잘 때 뚜껑이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서러워. 향수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는 소설에 불과하지만 냄새로 사람의 감정이 지배당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냄새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이성의 판단에 앞섭니다. 사람 냄새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음식, 물건에서 나오는 향은 나의 감정과 기억세포를 해주고 다닙니다. 나의 감정과 상태를 조용히 바라볼 때 혹시 냄새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냄새에 의해 편향된 의식을 가지게 된 건 아닌지.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가 어느 낮밤 제 침실에 들려 몽둥이로 저의 뒷목을 내리치는 상상을 합니다. 그루누이는 가위로 잠옷을 잘라내고 포마드로 바른 수건을 발끝부터 이마까지 내 몸을 둘둘 쌀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바싹 잘라 잠옷에 싸서 묶습니다. 그루누이는 정수리 부분도 수건으로 싸매 향기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을 그대로 두었다가 날이 밝기 전 그루누이는 나의 몸으로부터 수건을 벗겨내고 몸에 남은 포마드를 나의 속옷으로 깨끗이 닦아내어 모든 향기 조각을 빈틈없이 긁어모을 것입니다. 그루누이는 작업실로 돌아가 몇 번의 정류 과정을 거쳐 엄지손톱만한 병에 저의 향기를 모읍니다. 마침내 저의 영혼은 향기 몇 방울로 변했습니다. 그가 제 영혼을 몸에 뿌리고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 가여운 남자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피할까요? 아니면 존경심으로 바라보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할까요? 지금 제 삶의 모습에 향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임전가의 책 소개를 마칩니다. 이제 이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건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